아주 먼 옛날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 한켠에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있었습니다. 그 초원에는 온갖 다채로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특히 장미가 유난히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 초원에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고 수많은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비밀들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 동화의 주인공은 제이콥이라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제이콥은 그의 할머니와 함께 작은 농가에서 살고 있었으며 할머니는 장미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간직한 분이셨습니다. 제이콥의 할머니는 장미의 초원에 얽힌 많은 전설을 알고 계셨고 그 이야기들은 때로는 마법 같고 때로는 모험심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제이콥이 초원에서 놀고 있을 때 그는 한 무리의 요정들이 장미 사이로 춤추듯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몸짓에 반짝이며 요정들은 제이콥에게 다가와 말했다. 우리와 함께 놀지 않겠니? 제이콥은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요정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장미 사이에 숨겨진 작은 마을로 제이콥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작은 요정들이 크고 화려한 연회를 열고 있었고 모든 것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세계야. 요정 중 하나가 말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 제이콥은 마법의 음식을 맛보기도 하고 하늘을 나는 새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계를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제이콥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정들은 그에게 마법의 장미 한 송이를 선물하며 말했다. 이 장미를 소중히 간직해. 너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이 올 거야. 집으로 돌아온 제이콥은 장미를 할머니에게 보여주었고 할머니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 이게 바로 장미의 초원이 가진 비밀이란다.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순간에 이 장미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후 제이콥은 장미를 잊지 않았고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그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장미는 언제나 그와 함께했습니다. 장미의 초원에서의 모험은 끝이 났지만 제이콥의 인생은 마법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프랑스의 많은 세대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항상 주위에 있는 작은 기적을 믿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신비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단순한 나무와 꽃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저마다 고유한 마법의 힘을 지닌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장소였습니다. 그 숲에는 루미에르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숲의 비밀을 풀어내고자 매일 같이 숲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루미에르는 깊은 숲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엔 황금빛 날개를 지닌 작은 요정이 있었습니다. 요정은 루미에르에게 자신의 이름이 발렌티느라고 소개했습니다. 발렌티느는 루미에르에게 마법의 숲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렸습니다. 오래전부터 숲을 지켜오던 거대한 마법의 나무 아르보르가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미에르는 용기를 내어 발렌티노와 함께 아르보르를 구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숲의 다른 친구들인 늘 웃는 얼굴에 늑대 루나와 지혜로운 부엉이 올리비에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르보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마법의 꽃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꽃은 숲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고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여정이 시작되자 루미에르와 친구들은 수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대한 강을 가로질러야 하는 것이었지만 루미에르의 지혜로 물고기들의 도움을 받아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시 덤불 숲을 지나야 했습니다. 루나는 가시를 피해 안전한 길을 찾도록 유도하며 친구들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무시무시한 어둠의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그림자들이 그들을 위협했지만 올리비에의 지혜로 그들은 이 장소의 비밀을 알아내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곡의 상부에서 내리쬐는 달빛이 그들의 길을 밝게 비추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루미에르와 친구들은 마법의 꽃이 숨겨진 천년의 지하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가디언이 있었고 그 가디언은 루미에르의 진실한 마음을 시험하며 이 꽃이 진실로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루미에르는 친구들과 함께 그동안의 모험과 아르보르를 구하려는 마음을 가디언에게 설명했습니다. 가디언은 그들의 용기와 우정을 인정하고 마법의 꽃을 맡겼습니다. 마법의 꽃을 가져온 루미에르와 친구들은 아르보르의 계의를 바치며 나무가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미에르의 용기와 숲의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법의 숲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루미에르와 그녀의 친구들은 숲의 수호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숲의 전설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에밀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항상 모험을 꿈꾸며 그의 마을 근처에 있는 신비로운 숲을 탐험하고 싶어 했지요. 그 숲은 고대의 전설에 따르면 마법의 생명체들과 신비로운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외딴 산골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이유는 예로부터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에밀이 강렬한 호기심을 주체할 수 없어 몰래 숲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숲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울창하고 신비로웠어요. 나무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자랐고 그 사이로 희미한 빛이 내려와 신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에밀은 탐험의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는 숲속 깊은 곳에서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면서 길을 잃었다는 사실에 에밀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부드러운 빛이 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듣던 전설에 등장하는 요정이었어요. 요정은 에밀에게 길을 잃어 여기에 오게 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에밀은 솔직하게 자신이 모험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고 요정은 그의 용기에 감복하여 특별한 길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정은 에밀을 따라오라고 한 뒤 희미한 빛의 오솔길을 만들었습니다. 빛의 길을 따라가며 에밀은 숲의 비밀스러운 장소들을 지나쳤습니다. 우거진 나무 사이로 수많은 마법 생명체들이 피해 지나갔고 매 순간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에밀은 어느새 거대한 나무 위에 높게 자리한 신비로운 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성에서는 과거 잃어버린 자들의 혼령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에밀에게 곧 다가올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숲의 중심에는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그것을 깨달으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지요. 에밀은 그 비밀에 대한 궁금함이 커졌고 요정의 도움을 받아 그 중심지로 향하게 됩니다. 흐르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에밀은 마침내 숲의 가장 깊은 곳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반짝이는 수정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굴의 중앙에는 찬란한 빛을 발하는 신비로운 원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에밀이 손을 뻗어 그것을 만지는 순간 숲의 신비함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전설로만 존재하는 동물들이 숲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모습을 보면서 에밀은 깨달았습니다. 그 원석은 숲의 중심을 이끄는 힘의 근원인 동시에 그 힘이 잘못 사용되면 숲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에밀은 원석을 조심스럽게 두고 요정에게 돌아가 그 자리에서는 언제나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정은 그 약속을 믿고 에밀을 마을로 무사히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에밀은 숲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언젠가 그 신비로운 마법을 다시 만나길 꿈꾸며 성실히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숲의 전설은 영원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장미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붉고 탐스러운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소녀였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미는 항상 모험과 신비로운 이야기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미는 숲속을 거닐며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밝은 푸른 빛이 그녀의 시야를 사로잡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아름다운 푸른 새였습니다. 반짝이는 깃털을 가진 이 새는 마치 꿈속에서 나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푸른 새는 장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님. 저는 마법의 새 블루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모험을 떠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당신이 발견하고 싶어하는 신비로운 세계로 안내할 수 있답니다. 장미는 이 제안을 듣고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블루와 함께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둘은 숲을 지나 광대한 들판을 건너고 크고 작은 마을들을 지나며 각지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장대한 성을 방문했고 마법을 부리는 요정들을 만났으며 심지어 여우와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황금빛 강에서 펼쳐진 빛의 축제였습니다. 이 축제는 해마다 열리는 행사로 온갖 신비한 생물들이 모여들어 춤추고 노래하며 빛의 마법을 펼치는 곳이었습니다. 장미와 블루는 이 축제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정이 끝날 무렵 장미는 블루에게 물었습니다. 이토록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나니 현실로 돌아가기가 싫어졌어요. 계속 이곳에 머물 수는 없나요? 블루는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장미, 이 세상은 당신이 마음속에 간직하기만 하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것들로 당신의 현실 세계 역시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리하여 장미는 블루와 함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며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과 영감을 나누었습니다. 이후로도 장미는 마음속의 모험을 계속하며 매일매일을 동화 같은 삶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장미의 옆에는 그녀를 모험으로 이끌었던 푸른새, 블루가 함께했습니다. 둘의 이야기는 마을 전역에 퍼져나갔고 그들은 영원히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